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에 대한 2차 손절, 끝내기 손절을 했다. 그 사람은 제명한 사람인데 무슨 후보 단일화야. 그 전에 오늘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메시지가 굉장히 톤이 세고 강해졌습니다. 저는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워낙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좌파 사람들이 속된 말로 악독하죠. 못할 게 없습니다. 뭐든지 다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술 파티 있었다. 좌파 검사들까지 이제 그거는 위에서 지령이 내려왔으니까 이재명 정권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무조건 이거 제초를 해. 일단 박상용 검사 징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서서 특히 지금 선거이기 때문에 확실한 메시지를 팍팍 던지는 게 맞죠. 장동혁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조작 기소몰이 특검 이것을 추진 중인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을 향해서 국민들을 만만하게 보다가 감옥에서 진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죄를 지금 쌓고 있는 거죠. 청와대에서 어제 내놓은 결론은 끝까지 공소 취소는 하되 시간만 늦춰보라는 이재명의 명령이었다. 세계 각국 정상은 지금 전쟁통에 국익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데 이재명은 본인 범죄 지원에 대해만 여념이 없다. 세계사에 남을 독재 가이드북을 쓰고 있다. 사심제, 대법관 정원, 내란 전담 재판부, 세계 각국 독재자가 쓰지 않았던 사법 장악 수단을 새로 도입했다. 그것도 모자라 자기가 특검을 임명해서 자기의 범죄를 없애겠다고 한다. 어지간한 독재자가 생각하기 어려운 참 신박한 발상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속내를 다 알고 지지율이 뚝 떨어지니까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모양새인데 지방선거가 지난다고 위헌이 합헌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셀프 공소 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결국 심각한 범죄다. 범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옥 가야죠. 가뜩이나 감옥을 가야 되는데 이 상황이 이상하게 전개가 돼서 지금 가지 않고 다 자기 죄를 없애려고 하는데 죄를 없애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심각한 대목을 하나 지목을 합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반드시 짚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이 선거 앞두고 이 이재명 죄를 지우려고 하다가 이제 선거 뒤로 돌리지 않습니까? 선거 뒤에는 그러면 이게 또 다시 지우겠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8월달 넘어가면은 다시 당권을 잡는 정청래가 안 해줄 거니까 6월하고 7월 사이에 해치우겠죠. 선거 뒤에 혼란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선거에서 자기들이 이제 이기기 위해서 뒤로 밀어나는데 이것뿐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런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재명 정권이 지금 온갖 폭탄을 지방선거 뒤로 다 밀어놨습니다. 이재명의 공소 취소도 그렇고 보유세 인상, 보유세 그것도 인상하느니 마느니 막 하다가 이게 선거 전에 인상을 하면 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이거 선거 끝나면 하자고 뒤로 밀어놨죠. 보유세 폭탄이 이제 또 터집니다. 선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 이것도 또 선거에서 악영향 될 것 같으니까 뒤로 밀었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설탕세, 담배세, 주류세 이거 전부 다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한폭탄인데 장동혁 대표는 이 정도면 이재명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시한폭탄이 된다. 그 폭탄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 본격적인 독재가 시작되고 민생은 파탄이 날 것이다. 그래서 지방선거 투표 제대로 하는 것이 이재명의 폭탄을 막는 길이다. 네, 그리고 오늘 부산 북갑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출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하고 이영풍 KBS 기자가 마지막까지 길었는데 박민식 장관이 됐는데 전 장관이 됐는데 자, 첫 마디가 이겁니다. 자, 연합뉴스 기사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북갑 후보 박민식, 한동훈과 단일화 가능성 제로다. 단일화 가능성 제로. 이거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어제하고 어제 이틀 동안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경선을 했는데 박민식 전 장관이 이영풍 전 KBS 기자를 꺾고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박민식 전 장관은 외교관도 했고 외무고시도 했고 검사도 했고 재선위원, 저 지역에서 재선을 했었죠.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냈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하고 이 손 막 털었던, 그리고 이 오빠 저거 했던 그 하정우, 민주당 하정우, 한동훈, 박민식 이 세 사람이 이 3파전을 벌입니다. 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한동훈 쪽에서 지금 희망을 하는 것이 후보 단일화죠. 3파전으로는 하정우한테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는 국민의힘하고 후보 단일화를 한다는 것이고, 일부 이제 한동훈 쪽에 줄 서는 중진들이 뭐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뭐 했다가 이제 단일화해야 된다, 뭐 이런 그것도 말로 헛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봉쇄가 저는 됐다고 봅니다. 이미 이 박민식 후보가 중앙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한동훈하고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다. 더 이상 희망해로 돌리지 말라. 북구가 보수 부활의 출발점이라는 대의명분에도 그런 정치공학적 셈법은 맞지 않는다. 양자든 삼자 구도든 필성을 확신한다. 지금 이 세 사람 지지율이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 팍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추경호 후보 확정되기 전에는 김부겸 후보하고 많이 차이가 났지만 확정되고 나서는 따라 붙거나 아니면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죠. 일단 후보가 확정이 되면은 그 후보 쪽에 표심이 쏠리기 때문에 우파 진영에서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하정우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악수하고 손 터는 거나 오빠 뭐 이런 거 가지고 한계가 좀 드러나고 있고, 한동훈은 확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한동훈 지지받는 것이 뭐 20% 중반, 어떤 때는 30% 초반까지 나오는데 그것이 또 확장할 게 없죠. 한동훈의 그 인지도 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일화가 안 되면은, 단일화라는 것은 이제 한동훈이 말하는 거 한동훈 자기로 단일화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당선 가능성은 무망하다. 그런데 이 박민식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 제로라고 했고, 장동혁 대표도 오늘 조금 전에 설명드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 당이 원칙을 가지고 제명을 했던 사안이다. 한동훈은 제명된 자다. 제명한 인사에 대한 연대는 다른 당과의 연대와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보통 선거에서 연대를 하면은 무슨 뭐 조국당하고 민주당하고 연대를 하던 그 연대하고 제명이 돼서 무소속으로 나간 사람하고 무슨 연대냐는 거죠. 그거는 정말 그 정당으로서 존립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신한동훈계 한지아 그 비례대표가 또 부산을 찾아가서 한동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의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도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당의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제명돼서 무소속으로 나간 사람을 지원을 하러 국민의힘 소속이 가는 겁니다. 그 전에 배현진도 그렇고. 그 한지아가 지금 또 갔다는데, 그럼 한지아 당연히 징계를 해야죠. 계속 있겠다고 하니까는. 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 지금 일어나는 이런 상황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당장 윤리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지아가 저기 간 데 대해서 이렇게 비판해 놓으니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내부 총질을 하느냐? 왜 자기에게 총질을 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끝까지 하겠다. 징계 해봐라. 이게 왜 이렇게 버티느냐 하면은,
한지아는 비례대표죠. 한동훈이 비례대표를 줬기 때문에 지금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비례대표죠. 비례대표를 자기가 탈당을 하면은 배지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탈당을 안 하죠. 배지 날아갈까봐. 근데 징계해서 당에서 제명을 해버리면 배지가 살아있어서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악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징계해보라고. 그런 사람들을 한동훈이 그때 공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막 비례대표 막 주고, 그 다음에 저 송파 같은데 편안한 지역에 공천 주고 해서 자기 충성파로 지금 만들어서 10몇 명을 그렇게 거느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제명이 된, 거기 가서 선거운동을 하면은, 그러면은 박민식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선거운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배지를 단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히 거기 징계를 해야죠. 징계를 하는데 제명하면은 비례대표, 아이고 좋아, 나 배지 그대로 갖고 그냥 한동안 쫓아다닐래.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탈당을 하면은 배지가 날아가니까 탈당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무거운 징계를 해야 되죠. 제명시켜주면은 안 되는 거고. 예. 이 상황에서 제가 썸네일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란몰이, 이삭죽기 특검, 종합특검, 세 개의 이 내란몰이 특검이 시적거 지나가서 그 나머지 이삭죽기를 하고 있는 특검이 있죠. 권창용 특검이라고 2차 내란몰이 특검인데, 거기서 뭐 할 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틉니다. 지금 다 트는데 제대로 틀리는 것도 없고 엉망진창이죠. 국민 세금만 팍팍 써면서. 그러면서 또 조작기소몰이 또 특검 국민 세금 수백억 쓰려고 하는 게 이재명 정권입니다. 어쨌든 권창용 이 내란몰이 2차 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언론 공지를 통해서 한동훈을 출국 금지한 사실이 있다. 왜?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이 2차 내란몰이 특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대북 송금 수사를 수원지검에서 하는데 이 박창룡 검사, 그리고 그때 수원지검장, 그 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북 송금 수사를 지시를 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것을 지시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다. 그래서 전담팀까지 붙였습니다. 그냥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는 것을 제목을 정해놓고 트는 거죠, 이제. 그게 한번 깨 맞춰서 이것저것 다 트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한동훈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그 개통에 있지 않았느냐 해서 한동훈을 수사하겠다, 출국 금지를 시킨 겁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를 하는데, 좌파 시민단체가 이 대통령실과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당시 수사검사 등 7명을 직권남용 및 모해 위정교사 혐의로 특검에 고발을 했다. 그래서 이 특검이, 내란몰이 특검이 일단 출국 금지를 시켰다, 수사하겠다는 이야기죠. 한동훈은 이거 선거 개입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선거 개입을 하는 건지는. 한동훈은 그 전에 내란 프레임을 대공을 한 인물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하고 나서 바로 끝나자마자, 계엄하고 나서 대국민 투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성명 딱 끝나자마자 내란 자백이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쪽에서 보니까 이거 맞네, 내란 프레임을 걸어야지 해서 내란 프레임 걸어서 막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거를 처음에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그 한동훈이 결국은 내란몰이 그 특검에 의해서 본인도 수사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도 코가 깨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